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그리고 최소 침습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태재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보통 허리 아프다 하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차이점이 뭔가요? 예, 허리 디스크와 이제 척추 협착증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진단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갑자기 결함간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네. 척추 협착증은 환자분들께서 오래전부터 원래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원하시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젊으신 분들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약해진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 척추 협착증은 많이 쓰니까 그 허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심해지시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저림 감각이 생기신다면서 오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오신 경우도 있으신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또는 주사치료까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많은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허리 그리고 엉치, 다리 저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중기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풍선 확장술 또는 신경 성형술 등의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과 허리 쪽 통증이 발생하시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면 좀 완화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무릎에 손을 얹고 좀 쉬시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거리를 가시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해서 우리 허리에 나사못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양방향 내시경과 같은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정확히 어떤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척추 수술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긴 절개선을 넣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시경과 같은 아주 작은 기구를 통해서 원래 수술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작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최소의 손상을 이제 일으킬 수 있고 그 덕분에 빠른 회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작게 절개를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치료법을 조금 보완한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양방향 내시경 황색 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 황색 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두꺼워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협착증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다선다를 반복하게 되고 허리 통증 또는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허리 치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시경을 통해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는 신경관에 들어있는 우리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과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어.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으로는 황색인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 제거하게 되면 3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색인대를 제거한 후에 보이는 이렇게 압박이 풀려 있는 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양방향 내시경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허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이게 허리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허리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신경관 안에 있던 신경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면서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확연하게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잘 해소가 되면 환자분도 증상을 덜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처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양방향 내시경 황색인대 제거술로 인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성분이셨는데 네. 설거지 하려고 서서 있거나 걸으면 또 허벅지 쪽 그리고 양측 종아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겼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더 심하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네모 안에 이렇게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게 검게 보이게 됩니다. 네, 꽤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불편하셔서 도저히 잠도 잘 못 자겠고 설거지 할 때마다 또는 또 산책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 바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오른쪽에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황색인대가 제거가 되고 나서 환자분이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병원을 퇴원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세 여성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걸을 때 또 일을 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하시고 다리 쪽으로도 뻗치는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제일 많이 호소하셨던 불편함은 친구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네. 친구분들은 앞서가시고 환자분은 뒤에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셨었어요. 네,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은 이것 때문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도 계속해서 시행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MRI를 촬영하셨고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은색 띠 부분이 황색 인대 부분입니다. 네.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어서 척추관을 누르고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을 제거하면 환자분의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고 네. 바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황색 인대를 제거를 했고 그 부분만큼 신경관이 눌렸던 부분이 해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술하자마자 걸을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외래로 내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70세 남성분이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시면서 예전에는 풍선 확장술, 신경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수차례 했지만 효과가 없다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걷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셔서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시고요. 치료 전 MRI를 보시면 주변으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어서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른쪽에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진행을 한 이후에 보시면 황색인대가 제거가 되면서 신경관이 다시 넓어지면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좋아지셔가지고 걸어 다니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셨고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래요. 네, 65세 여성분이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리로 하지 정맥류 수술까지 진행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됐었고 누우면 통증이 감소를 하는데 다리 감각마저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입니다. 너무 불편하시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나사못을 박는 수술까지 권유를 받으셨었고 너무 무섭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서 나사못 박는 수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저랑 같이 치료를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왼쪽에 보이시는 MRI처럼 빨갛게 보이는 것이 신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황색 인대로 인해서 좁아지고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그 협착증 부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부위가 세 군데나 네,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면 수술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록했던 신경을 곧게 만들어주는 그 수술을 진행을 했고 네.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한 분이신데 네네. 환자분은 이 수술 진행한 이후에 너무 좋아지셨다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볼펜 정도 크기의 내시경과 이 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0.7cm 그 이내에 작은 흉터만 남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작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른 회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에게도 아주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고 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이런 기저질환들이 있으신 분에게도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치료 과정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꺼워진 황색인대는 신경관 안에 있는 신경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황색인대를 이렇게 제거해 주게 되면 좁아져 있던 신경관이 넓어지면서 좁아져 있던 신경관으로 인해 생겼던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과 후를 보시면 확실하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작은 절개, 아주 최소적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허리 디스크 치료 사례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계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벼랑간, 허리가 아프고 다리 쪽이 저린 감각이 나타나면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네. 젊은 분들이 보통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네.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또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28세 여성분이시고 환자분이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시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갑자기 저리고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셨었고 왼쪽 다리도 저림까지 점점 심해지면서 내원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의심 하에 MRI를 찍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검은색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검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게 되면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환자분들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이렇게 분홍색의 신경관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디스크를 빼내게 됩니다. 치료 후에 보시면은 MRI를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아까 보셨던 그 검은색 디스크가 전부 제거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분홍색 아래쪽으로 디스크를 제거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젊은 여성분의 사례를 보니까 괜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35세 남성분이신데 네. 이분께서는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좀 쉬는 타이밍에 허리를 구부린 채로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재채기를 한 이후로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갑자기 시작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 목발을 짚고 오셨습니다. 왼쪽 발목 쪽으로 마비가 같이 진행이 된 건데 네. 통증과 함께 마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리를 잘 못 쓰게 되셨고 그러면서 목발을 짚고 오시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젊은 남성분이셨고 재채기를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져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MRI를 찍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화살표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게 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고 네. 바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진행을 해서 왼쪽 발목의 마비가 바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에 아까 빨간색 화살표에 보였던 디스크가 제거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마비가 회복되니까 목발도 사용하지 않고 편하게 보행하면서 귀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통증은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성분이신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셨다면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다면서 오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바로 펴지지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오셨습니다. 갑자기 아프셨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로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터져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이 치료하기가 더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온 디스크를 거의 한 90% 이상 제거를 했고 환자분이 이제 앉아있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당연히 전혀 무리가 없다면서 외래로 내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분이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0세 남성분이신데 꽤 나이가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래로 내원하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산책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시면서 걷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오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거의 걷지 못하셔서 바로 휠체어를 태워서 네.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께도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MRI를 바로 촬영을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것과 같이 왼쪽에 보시면은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발견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치료와 그 황색 인대 제거술을 동시에 해야 되는 환자분이셨고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80대다 보니까 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하냐 맞아요.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회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척추 마취만으로도 이 시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했고 오른쪽 MRI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에 디스크도 제거를 했고 황색 인대도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네. 80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셨고 이렇게 치료 후에 바로 보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황색인대 제거 후에 이 황색인대 재건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한 이후에 혹시나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황색인대 제거 후에 인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전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를 좀 정리를 해주게 되고 네. 이렇게 황색 인대를 제거한 이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던 그 빈 공간으로 실리콘의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하게 된 이후에 이 실리콘이 뼈와 뼈 사이를 꽉 잡아주면서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안정성을 더 부여해주면서 나사목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 인대 재건술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황색 인대 제거 후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보통 젊은 분들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불안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대 재건술을 함으로써 주변에 허리에 있는 추간공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나사못 고정술과는 달리 저희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령 또는 골다공증, 다발성 협착증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시행할 수 있는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들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사례 안 볼 수 없겠죠. 어떤 환자분들 계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세 여성분이셨는데 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황색 인대 그리고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서 인대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엉치 통증을 호소하셨었는데 네. 이 시술을 받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고 불안정성도 생기지 않았던 환자분이시고 수술 직후에 한 2, 3일 정도 뒤에 증상이 좋아져서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60세 여성분이신데 환자분이 이제 엉치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네. 종아리 쪽으로 저려서 걷지를 못하는 아이고. 증상으로 오셨고 네네. 대학에서 이제 나사모 박는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이끌려서 네. 저희 병원에 오셨고 어, 마지막으로 진료를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네. 네. 이분도 똑같이 황색인데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제거를 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풀리셨고 그 뒤로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환자분의 불편함을 해소드렸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부작용이나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양방향 내시경을 많이 해본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 이후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예측을 해서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그런 이제 경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후에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엎드려서 팔을 꼿꼿하게 핀 상태에서 신전 운동을 하는 맥킨지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외래에서는 시술 또는 수술 받으신 환자분께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최대한 벌려서 그 다음에 목을 살짝 뒤로 젖혀주면 이것이 이제 허리, 목, 디스크에 아주 좋은 신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경외과 전문의 태재환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또 그에 맞는 치료법들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